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반갑습니다. 끝장의 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가의 흐름이라는 부분입니다. 원가의 흐름은 원가 회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별표 3개를 치겠고요. 무조건 암기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과 비슷할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제품 부분 T계정 보이시죠? 여기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기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대변을 보시면 매출원가로 끝나고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죠. 보이시죠?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뭐랑 비슷하냐면, 그러니까 재고자산 때는요, 요 T계정 이름을 제가 상품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 차변 아래쪽이 매입이 있었을 겁니다. 순매입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었고, 팔려 나가면 매출원가,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리고 지금 손익계산서 그림을 제가 단기순위까지 풀로 다 적어놨죠.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연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우선 제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상품과 제품의 차이는 뭐냐면, 상품은 내가 사서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은 직접 제조를 해서 공장에서 제조를 하는 거죠. 제조를 한 다음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부분까지 우선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차변 아래쪽이 조금 다르죠. 요거는 이제 내가 생산한 거의 완성품을 뜻하는 부분인데, 네, 그렇게 이제 일단은 다르다는 거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순서를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우리가 제조기업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있고, 그리고 원재료부터 나오죠. 네, 그래서 원재료가 먼저, 원재료를 내가 물건을 생산할 때 필요하니까 사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제공품이라는 게 있죠. 제공품은 뭐냐면 공장에서 생산 중인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공장에서 지금 생산 중인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생산 중, 이런 이제 키워드를 적으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그 다음 단계가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되죠. 그래서 제품은 이제 완성된 부분이 되겠지요. 완성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포인트는요, 원재료에서 시작해서, 요거는 이제 창고에 보통 있겠죠. 그리고 얘가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제공품 부분이고요. 공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장에 있던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제품으로 넘어옵니다. 제품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순서를 우선은 기억을 하십시오. 요거 자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자,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T계정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 원재료 T계정, 둘, 제공품 T계정, 셋, 제품 T계정입니다. 이 계정들 3개는 전부 다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계정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T계정으로 나타냈다라는 말은 그 계정 과목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 원가의 흐름이라고 적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확인을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림인 원재료부터 하나씩 뜯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원재료 자산이죠. 그러니까 기초가 차변 위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공품도 자산이죠. 기초가 차변에 있습니다. 위에 있죠. 제품도 자산이죠. 기초 제품이 또 이것도 차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말들은 각각 반대쪽 편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죠. 요 전체적인 조망을 먼저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원재료부터 해서 시간의 흐름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 원재료는 1월
1일날 원재료 창고에 있는 원재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입 보이시죠? 구입은 뭐냐? 우리 이제 제품 생산할 때 필요한 원재료가 기초에는 100이 있었어. 근데 보니까 추가적으로 900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900의 원재료를 더 구입을 합니다.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다가 다 적었죠. 자, 그러면 이제 총 1000이 됩니다. 차변이. 1000을 가지고 물건, 제품 생산할 때 원재료를 투입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재료 사용 보이시죠? 이 사용이 바로 제품 생산하는데 600만큼을 투입했다. 이 말입니다. 공장에 600만큼의 원재료를 사용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기말에는 남은 거를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제공품을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생산 중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초에 5000이 있습니다. 이거 다 미완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들다가만 제공품들이 5000이 기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를 더 돈을 더 넣을까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요 부분을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총이라는 글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칠을 해놨죠. 요 부분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T 계정을 그리면 총이라고만 적을 겁니다. 자, 그럼 총까지를 보셨죠? 이게 이제 생산에 투입된 부분입니다. 생산에 추가적으로 투입된 원가를 뜻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 위에 대변 위에 보시면 제품 보이시죠? 제품 부분. 요건 이제 완성된 부분에 투입된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완성된 부분이거든요. 공장에서도 물건이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부분을 우리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키워드는 제품입니다. 앞으로 T 계정을 그릴 때 저는 제품이라고만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말, 미완성된 게 또 남아있겠죠, 공장에. 그래서 여기 기말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총과 제품만 제가 적는 이유를 보시면요. 그 왼쪽 부분 둘 다 단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사이 키워드 부분만 총, 제품, 이런 식으로 다르죠. 뒤에 보세요. 둘 다 제조원가, 제조원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부분만 키워드로 체크하고 기억하자는 겁니다. 의미하는 바는 완전 달라요. 단기 총 제조원가는 추가로 투입된 원가들을 뜻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제품 얘는 완성된 것들, 그 안에는 이제 얼마만큼의 원가가 배부가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말은 지금 만들다가만 미완성 부분들, 이게 이제 그 다음 달이나 그 다음 해에는 기초로 또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거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라는 계정 과목들의 관계를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디로 넘어가는가 보았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어디로 넘어가는가 봤더니 제품 창고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제품 기초는 뭐냐? 작년에 만든 것 중에서 팔다가 기말로 남은 것들이 올해 기초로 일단 넘어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팔아야 되니까 생산을 의뢰를 했겠죠, 공장에다가. 그래서 공장에서 요 부분 보세요. 완성된 걸 했잖아. 완성된 게 요런 식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나중에 또 팔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팔 수 있는 제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차변 요 두 개. 기초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뭡니까? 판매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재고자산 할 때는 요거 판매 가능 금액이라는 말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 부분을 판매 가능 금액, 요런 말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 부분이 판매 가능 금액이다, 이런 말을 제가 쓴 적이 있었죠. 판매 가능 금액,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출원가가 뭐냐? 판매된 부분이죠. 판매된 부분이면서 동시에 바로 손익계산서로 같은 금액이 넘어갑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기말은 뭐냐? 팔고 남은 제품들입니다. 지금 원가의 흐름 잘 들으세요. 이거. 자, 이렇게 매출 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쭉 나오는 것들은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배운 대로 각각의 비용들을 성격별로 다 분류를 한 다음에 뭐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분, 단기총 제조원가와 관련해서 일단 한번 보자는 거죠. 단기총 제조원가는 아까 전에 제가 어떻게 정의를 드렸었냐면 물건을 생산하는데 추가로 들어간 원가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 원가를 보시다시피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가 DM이고요. 직접 재료비. 두 번째는 DL, 직접 노무비. 세 번째는 OH, 제조간접비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원가에 분류해가지고 원가를 어떤 식으로 분류하느냐 하면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앞으로는 요거대로 원가들을 분류해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해야 좀 더 원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를 좀 파악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원가는 DM, DL, OH로 나누는구나를 우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러면은 다시 원재료를 보세요. 원재료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죠? 이 사용했던 부분이 어디 들어가는가 봤더니 물건을 생산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들어가는가 봤더니 요 DM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DM 부분에 이렇게. 그래서 요 사용 600원과 여기서 말하는 DM 부분 600원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가액에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제가 분개를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만 할 거예요. 자, 원재료가 사용되면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다가 원재료라고 대변에다가 600 적으시고요. 그럼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적으시냐? 여기다가 이제 재료비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재료비입니다 하면서 뭐 직접 재료비 해도 되고 어쨌든 비용 처리를 하면서 원재료는 없어지고 동시에 요 안에 이제 비용 그 부분이 금액만큼이 들어가는 거죠. 배분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DL 부분도 뭐 굳이 T 계정으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조간접비도 그렇고 근데 요 부분에서는 그냥 노무비로 300이 투입됐다. 직접 노무비가 300 투입됐다. 그리고 그 이외의 비용들이 제조간접비거든요. 그 이외의 비용들은 100이 투입됐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 DM, DL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 부른다 했냐면 기초원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초원가. 그리고 밑에 보면은 기본 뭐 돼 있는데 기본 요 부분은 좀 수정할게요. 기본은 요 가로 한번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원가가 아니라 비용이라고 해주세요. 자, 그래서 기초원가, 그 다음에 기초비용, 기본 원가, 기본 비용. 제가 이거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prime cost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네 가지가 되어버린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와 OH 제조간접비를 합쳐서 가공원가, 전환원가 혹은 가공비라고도 합니다. 가공비라고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가들을 어떤 식으로 묶고 뭐 구분하고 뭐 규정 짓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처음에는 좀 용어적인 설명 좀 많이 보고 가시면 돼요. 일단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가의 흐름 그림을 무조건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재무제표는 보통 FS라고 합니다.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에는 BS, 재무상태표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뭐 세 가지가 더 있었죠. 자, 그래서 재무제표 중에서 지금 보시는 이 흐름이 어디에 표시가 되느냐. 그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죠. 그래서 기초, 기말,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얘네들 전부 다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나 기말에 각각의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얘네들의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니까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손익계산서냐면 요 제품티 계정부터 요 손익계산서까지가 전부 다 우리는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걸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 그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하실 때 딱 들어가 보면은 매출원가 여기 있잖아요. 클릭을 딱 했을 때 제품이 기초 뭐 매입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떴던 거 확인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 요거 잠깐만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했었잖아요. 지금 전기분 손익계산서 한번 띄워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제품 매출부터 여기 수익 비용 계정들이 다 적혀 있는데, 그죠? 근데 요 부분, 오른쪽 요 부분이 바로, 손익계산서 우리가 아는 그 외웠던 그림 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제품 매출 원가를 한번 눌러보시면, 보십시오. 기초 제품.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보이세요? 그리고 기말 제품 보이세요? 그리고 매출 원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요 부분도 손익계산서에서 클릭을 해보니까 뭐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하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원재료부터 여러분, 그 다음에 제공품까지 요까지죠. 요 부분은요,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요. 얘가 여러분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원가액에서는 이제 요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뭐냐면 제조원가 명세서가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원가 명세서. 원가의 정보를 우리가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명세서에서는 요 원재료와 제공품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건 뭐냐라는 문제가 앞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 매출원가 있죠? 매출원가 보세요. 매출원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한가 보세요. 화살표 위치 보세요. 이렇게 됐죠. 매출원가는 어딨냐면 보시다시피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화살표의 범위 내에는 매출원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요거 자체가 오답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기억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원가의 흐름에 대한 정리 잘 보세요. 자, 방금 제가 단기 총 제조원가를 DM, DL, OH로 이렇게 나눴었죠. 근데 사실은 요 기초도 이렇게 DM, DL, OH로 나눌 수 있는 거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DM, DL, OH, 기말 얘도 DM, DL, OH로 다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죠. 요것도 총 금액만 이렇게 다 딱딱 적혀 있지만, 얘네들은 다 DM, DL, OH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주로 얘네들은 총액으로 많이 주고요. 이제 단기총 제조원가를 내가 투입할 때, 뭐 DM은 얼마, DL은 얼마, OH는 얼마가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 본 거예요. 이렇게 적어 본 거니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네, 이제 원가 흐름은 전반적으로는 이거 지금 했던 요 부분을 암기를 좀 해주세요. 안 보고 지금 잠깐 멈추시고 이거 그냥 암기를 좀 해주신 다음에 숫자까지 암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각각의 이제 한글 키워드만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안 보고 적을 수 있어요. 5분 정도 외우세요. 지금 안 외우면은 뒤에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요 순서 다 기억하셔야 되니까, 네, 지금 잠깐 멈추시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소는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요거는 문제를 풀다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올라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원가 집계 과정.
집계 계정 흐름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옳은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뭐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은요. 재료가 제일 처음에 있을 것이고 아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순서대로 답은 4번입니다. 아까 전 T 계정의 순서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원가 집계 과정의 흐름으로 맞는 것은 뭐냐 이렇게 말이 있는데요. 자,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번 문제고요. 자,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총이 키워드입니다. 제품 계정의 차변이 아니라 이건 이제 제공품이라고 고쳐주시면 되겠고, 제공품 계정 차변에 있죠. 거기에 이제 적는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차변이 아니라 이제 대변 혹은 제품 계정의 차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맞겠고, 자,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한다 인데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이제 제품이죠. 제품. 여기서는 제품입니다. 지금 이제 상품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단기 매출원가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요건 살짝 설명이 조금 부족한 감은 있어요. 지금 이번에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살짝 설명이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원가 집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원가를 집계하는 부분은 제품에서만 해요, 여러분. 상품에서는 이렇게 원가를 집계한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품 제품 매출원가가 아닌 제품 매출원가가 답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재료비의 소비액 부분은 재료비 계정의 차변으로 한다. 우선 답은 4번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아까 외웠던 거 잠깐 떠올려 볼게요. 아까 원재료를 우리는 적었죠. 여기 원재료라고 적었죠. 자, 지금 보기에 있는 재료비와 원재료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 적혀 있는 재료비는 비용 계정이 적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외웠던 요 원재료는 자산이죠.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초, 기말 이런 식으로 있었고, 요거 아까 원재료 구입 요 부분이 이제 사용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로 넘어가냐? 제공품에서 여기 총이 있었죠. 지금 외우셨으면 이제 당연히 지금 제가 뭐 말하는지 보이셔야 돼요. 여기 중에서도 DM 요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자, 이 사용된 얘는 DM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 그 이야기 아까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요 사이에다가 뭐라 적었었냐 하면, 네, 대변은 원재료가 나갔으니까 원재료라는 자산 계정 적으십시오 하면서 제가 유일하게 분기 하나밖에 했잖아요. 그리고 차변은 재료비입니다 라고 했죠. 사용될 때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된다 라고 했었잖아요. 다시 4번 보기 읽어보세요. 단기의 재료비 소비액은 그게 뭐냐? 방금 지금 차변에 제가 요걸 말해요. 그래서 재료비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한다, 기록한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 재료비에 지금 재료비라는 계정이 차변에 적혔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해되시는 만큼만 이해하십시오. 그럼 4번 갑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에서 지금 개별이 뭔지는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개별이 뭔지는 아직은 모르셔도 되고, 지금은 전체적인 것만. 자,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서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뭐냐라고 하죠. 아까 우리가 그렸던 거를 기억을 하시면 여기 제공품이었고 제품이었죠. 제가 그림 왜 그림을 외우라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시겠어요? 여기 제품이었고 얘가 이제 제가 넘어간다 했잖아요. 제품 앞뒤로 있는 글자 제가 다 생략했습니다. 이거 풀네임이 뭐냐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했었죠. 그리고 얘는 제가 완성이라는 키워드를 드렸잖아요. 완성된 거다. 자, 그럼 여기서도 4번 보기에 완성이라는 말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투입된 보이시죠? 여기 이제 총입니다. 총. 단기 총 제조원가는 3번이 보기입니다. 이게 3번도 지금 체크하십시오. 왜냐면 이 3번도 분명히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보기로 한번 나왔다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앞으로 시험에 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항상 보기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예상이 됩니다. 5번 합니다. 자, 이제 제조간접비라는 말을 하네요.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 아까 OH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옳은 것은 기초원가에 해당된다. 아니죠. 그 다음에 고정원가만 있고 변동은 없다. 변동비 성격이 둘 다 있습니다. 이거는 있다. 둘 다 고정비, 그 다음에 변동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노무비와의 합계액을 가공비란다. 이 답은 3번이네요. DL과 OH를 합쳐서 우리 아까 뭐라 부른다? 가공비 혹은 가공원가. 맞는 말입니다. 자, 간접재료비와 간접노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포함이 되죠. 이거는 잠깐 저번 시간에 했었던 그림 쭉 올라가면, 자, 올라가서 원가 완전 이런 부분 있었죠. 그거 가지고 이거 보세요. 자, 재료비와 노무비를 직접 간접 했고, 이 간접 두 개 보세요. 어디로 가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제조 간접비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요거예요. 그래서 쭉 또 내려가서 네, 포함이 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포함된다입니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포함이 된다. 그 다음 6번. 아이고. 자, 6번입니다. 자, 제공품 계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뭐냐라고 합니다. 자,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크다면 총이 단기 제품보다, 요거는요 T 계정 하나 그리면 돼요. 그리고 제공품 이렇게 적고요. 됐죠? 기말이 여기잖아요. 요거 100이라 적으세요. 그리고 기초보다 크다면 이랬죠? 그럼 기초 50. 예시로 이 숫자를 적어 봅니다. 총 자리가 여기고, 총은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품은 요 부분이거든요. 자, 금액으로 굳이 따져보자면 이런 식으로 100 적고 50 적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총이 제품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 외우라고 한 이유 아시겠나요? 지금 그림을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보시라는 거예요. 말문제 이런 거 다 맞출 수 있잖아. 그림 풀면. 되지? 자, 총이 제품보다 크면, 요 위에 그림 그대로 쓸게요. 재활용. 총이 제품보다 크면 이제 기초가 기말보다 작죠. 그게 이제 있는 게 답이에요. 기초가 2번 보기네. 기초가 잠깐만. 요거는 제품이라서 아니야. 그치? 요 이제 기초 제공품이 나오네. 기말 제공품보다 기초가 기말보다 크다. 3번도 아니네. 4번. 기초가 기말보다 작다.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비슷한 유형인 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9번 할 건데요. 9번은 위에 문제와 57회 때 나왔던 문제와 74회 때 나온 문제가 거의 똑같아요. 그거 한번 비교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간에는 제가 9번만 풀 건데, 여러분이 이제 8번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제조기업의 그 다음에 원가 계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틀린 거네요. 틀린 거 찾아라. 자, 단기 총의 키워드, DM, 그 다음에 DL, 그 다음에 OH까지 맞는데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 플러스가 돼야지. 답은 1번입니다. 9번의 답은 1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직접 재료비 보이세요? 재료비라는 말 보이시죠? 이게 사용된 부분을 뜻합니다. 그죠? 기초 원재료에서 그 다음에 매입 원재료 구입이었습니다. 이거 구입한 거에서 그 다음에 기말을 빼면 T계정 기억나시죠? 원재료 T계정 이렇게 해가지고 원재료 이런 식으로 있었고, 기초 구입 보시다시피 차변 두 개 더 하고, 그 다음에 기말 요거는 반대쪽 편이죠. 얘를 빼면 요 부분 사용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하고 뺀다라는 의미를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지금 제공품 옆에 식을 보면 제공품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럼 이제 제공품 적으시고, 기초 제공품에서 그죠? 총을 더하고, 자,
자, 기초에서 총을 더하고 기말을 빼겠죠. 기말을 빼면 이 부분 제품 제조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림을 외우세요. 식으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매출 원가 나왔죠? 요것도 T 계정 하나 더 적어 볼게요. 그리고 제품이죠. 마지막 T 계정은 기초에서 그 다음에 장기 제품 제조 원가가 넘어왔죠. 얘를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을 빼시면 요 부분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말 빼고 기초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한 다음 그 다음에 기말을 빼시면 매출 원가가 된다는 거. 다 T 계정으로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기본 원가 프라임 코스트 뭔지 이제 아실 거고요. 구성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답은 1번이죠. 이런 거는 추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공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공손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11번부터 14번까지 이렇게 총 4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2문제만 일단 풀어볼 건데요. 관련된 이론 부분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공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손품은 정상품에 대하여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되는 불합격품이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불합격. 불량입니다. 불량. 자, 그래서 공손품은 원재료의 불량이나 작업자의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발생이 되는데요. 이제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정상, 그 다음 비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불가피하게 발생된다. 이게 기계로 이제 돌리다 보면요, 항상 불량률이 정해져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항상 이 정도 1%는 정상 공손입니다라고 하면 이 기계는 항상 1%씩 불량을 내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비정상 공손이라는 말은 불가피한 게 아니라 그냥 비효율적 생산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자, 정상 공손은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게 위치를 보시면, 자, 제품 제조 원가라는 말은 이제 이 부분을 말하겠죠. 요 안에 이제 정상 공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은 이 부분 손익계산서에서 아예 그냥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대변 쪽에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렸는데 밑에다가 이제 공손 부분이 따로 이렇게 칸을 만드시면 돼요. 이 대변 칸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완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완성된 거는 얼마,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불량된 거 얼마 금액 적으시고, 그리고 이제 만들다가 만 기말 제공품 얼마, 이렇게 3가지로 최종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다시 완성된 거 여기 4,000원, 그 다음에 공손은 불량된 거 얼마, 그리고 남은 거 얼마. 그래서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항상 같아야 돼요. 여기서도. 됐죠? 그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고, 이제 문제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12번. 자, 공손에 대한 설명이고 틀린 것은 뭐냐 되어 있습니다. 정상이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맞죠? 그 다음 정상 및 비정상은 발생기간 손실로 영업한다. 이건 2개 다 그런 게 아니라 비정상 공손만 영업의 비용으로 하고, 정상 공손은 제품 제조 원가에 포함을 시킨다 해서 제공품 안에서 처리를 하는 거였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공손품은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불합격품을 말하고, 그 다음에 원재료의 불량,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다음 맞는 말이죠.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14번. 원재료의 사용액을 과도하게 계상하는 경우 제조원가와, 이거는 이제 좀 전체적인 문제네요. 미치는 영향으로, 자, 원재료를 과소하게 계상을 하면 제조원가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인데, 이것도 또 한 번 더 꼬았다. 봐보세요. 틀린 것은 이라고 꼬았어요. 자, 이거는 뭐 이렇게 그림을 좀 다 그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원재료 T 계정 하나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 T 계정 하나 그리시고 제품 T 계정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요 그림 다 외우셔야 돼. 지금 그림을 외우신 상태에서 들으라고 지금 제가 지금 몇 번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습니다. 그다음 원재료는 요 부분 사용이잖아. 그쵸? 사용이 어디로 넘어가는데? DM으로 넘어가잖아. 그쵸? 그리고 제공품과 제품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요 부분 이제 하나씩 이제 따지고 적을 거예요. 키워드만 적을 거예요. 자, 원재료에서 원재료가 과소가 됩니다. 자, 그럼 DM이 과소가 될 것이고, 요 부분에 제품이 있었던 거 아시죠?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과소. 그리고 여기도 제품. 과소 이렇게 적히고, 요 부분이 이제 매출원가죠. 여러분, 매출원가도 과소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손익계산서 그림을 또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까지 해볼게요. 자, 매출 총이익까지 적고 밑에 마지막으로 단기순이익으로 끝났죠. 여기까지만 일단 적고, 자, 아까 매출원가가 떨어졌다 했죠. 이렇게 떨어지고 총이익은 그러면 상승, 그 단기순이익도 상승. 됐어요? 이제 틀린 걸 찾아볼게요. 단기 총 제조원가가 과소계산된다. 자, 총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DM이 과소됐기 때문에 총도 과소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제조원가 과소 보이시죠? 제품 제조원가 과소 요 부분 맞고요. 매출원가 과소. 자, 매출원가도 보시다시피 네, 과소가 됐죠. 그러면 이익은 과소가 아니라 과대가 됐었죠. 이익 과대. 두 개 다 과대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 기억하세요. 제발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문제 최소 2문제 이상 가져갑니다. 무조건. 기억하세요. 지금 문제 개수 보시면 이 부분에서 무조건 이제 한 문제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테마로만.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테마가 제조 원가 명세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제조 원가 명세서 부분을 보시면, 자, 제조 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뭔가 했잖아요. 그림 다시 올라가서 잠깐 볼게요. 아까 제가 제조 원가 명세서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요 원재료에서부터 제공품까지 하살표 끄었죠.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것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말씀 드렸고, 항상 오답으로 나오는 거는 요 매출원가가 좀 오답으로 잘 나오더라. 제품과 관련된. 네, 그거 말씀드렸는데, 문제 봅니다. 자, 보시다시피 단기 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조 경비는요, 요것도 일단 이따 말씀드릴게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 제조 경비는 어디에 있죠? 얘는 OH에 포함되는 거예요. OH에 얘는 포함돼요. 보여드릴게요. 쭉 올라가서 이게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좀 하고 오셔야 돼. 보세요. 이 부분이잖아요. 제조 경비. 요거예요. 제조 경비는 직접 제조 경비가 있고 간접 제조 경비가 있는데 둘 다 제조 간접비로 이렇게 넘어가더라. 그래서 이제 OH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이게 다 하고 오셔야 돼. 그냥 수업만 듣고 앉아있으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다 말지. 왜냐면 이거 본인이 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푸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제품 매출 원가. 답은 또 3번. DM, DL, OH. 얘네들은 단기 총 제조 원가죠. 다른 말이죠. 1번 보기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 봐봐. 바뀌었잖아. 단기 총 제조원가 똑같은 말이네. 1번이랑 2번이랑 같은 말이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답은 3번. 자, 5번 풉니다. 나머지 다 풀어보시고요. 원가 명세서와 관련된 것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고요. 자, 재료 소비액의 산출 과정이 표시된다. 5번부터 이제 가면 되겠죠. 재료 소비액의 산출 과정이 표시된다. 이게 아까 원재료티 계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재료티 계정 이야기. 원재료티 계정을 아까 전에 보시면 차변에 있는 거 2개 더하고 기말을 빼면
소비액이 나온다 이거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총 제조원가와 제품 제조원가 모두 명세서에 포함된다. 맞죠? 이건 제공품티 계정. 제공품티 계정에 있었고요. 자, 기초 재료액, 기초 재료, 기말 재료. 이거는 원재료 티 계정에 있었죠. 원재료 티 계정에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과 기초 제품. 이게 틀렸어요. 제품은 안 나와요. 오케이? 지금 아까 티 계정 위에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어떻게 껐었는지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게 기억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번 합니다. 자, 원가 항목과 그 다음에 그 원가 항목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간의 짝이 적절치 않은 것은 돼 있죠. 이거 아까 전에 제가 BS 적고 막 했던 그거예요. 자, 기말 제품 보이시죠? 기말 제품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확인할 수 있다. 위에 한번 올라갈게요. 이 부분입니다. 재무상태표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볼까?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도 기말 제품이 확인 가능한 거. 인정? 그런 식으로 답을 찾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은 재무상태표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가 없긴 한데요. 여러분 이것도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이것도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물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재무제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 자체가 재무제표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뭐 장부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 있거든요. 문제를 조금 변형시킨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적어봤고요.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 볼게요. 기말 제공품은 재무상태표 마찬가지로 해도 공가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원재료 B 얘가 틀린 거예요. B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7번에는 원가 명세서입니다. 얘는 이제 원가 명세서에서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만. 이게 왜냐면요, 여러분 일단 수익과 비용 계정은 손익계산서다라고 우리가 앞에까지 재무회계할 때 배워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가회계로 들어오시면요, 제품 생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전부 다 우리가 500번대 계정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500번대 계정은 전부 다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만 확인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800번대나 900번대 계정들이 있죠. 얘네들은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분계 입력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공장은 500번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판관비니까 800번대입니다. 그냥 암기했죠. 근데 이제는 이런 이론을 배우시면서 내가 그때 넣었던 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 부분을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외워라. 그렇지만 진도가 이제 빠지다 보면서 이론을 좀 배우게 될 건데, 그때마다 내가 그냥 외웠던 것들을 하나씩 이해를 하자. 그러면 그게 나에게는 지식이 되고 좀 더 탄탄하게 확장이 되는 부분이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됐죠? 자, 8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린 9번 하겠습니다. 자, 제공품 계정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쭉 보시면 총,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되어 있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같이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이죠. 왜냐면 이거 원재료라는 요 단어 때문이죠. 이건 제공품 계정이 아니라 원재료 계정에 적는 겁니다. 원재료 T 계정에 아까 적었잖아, 그치? 그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다들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이 계산 문제들은, 좀 많아요. 요거 얼마나 했는지만 잠깐만 보고, 2번 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다 챕터라 해야 될까? 문제를 틱에 좀 그림의 순서대로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그리고 단기총 제조원가 구하는 거, 관련된 거 엄청 많네요. 여기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나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요 계산 문제들부터 해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 고생하셨고요. 네, 요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해서 원가에게 마무리 짓는 걸로 목표를 일단 할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결산 조회 해가지고 완강을 시킬 거니까 일단 수요일에 완강된다고, 네, 수요일 저녁에 제가 일 마치고 와서 저녁에 완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목요일날 이제 수업 마지막까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마무리는 여러분 그 기출문제 지금 최근 한 5회분, 최소 5회분 정도는 인쇄를 하신 다음에 시간을 재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oney, 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